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은 경제 협력에 대해서 공부할 거다. 이번 1시간 동안 한 페이지 분량이 얼마 안 된다고 출제될 확률은 50%. 두 번 시험 치면 한 번 정도 보게 될 거다. 그래서 공부하는 분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파트다라고 보면 되겠지. 공부할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이번 1시간에 끝낼 거야. 대략 어떤 걸 볼 거냐라고 하면 경제통합 유형, 뭐 4가지 유형을 살펴볼 거고, 그리고 주요 경제 협력체, 뭐 4개의 협력체들을 쭉 볼 거야. 뭐 EU까지 해가지고, EU는 조금 할 게 많은데 그러더라도 1시간 내에 다 충분히 끝낼 수 있다. 자, 경제통합 유형 4가지 유형이 나오고 있어.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통합 이렇게 되는데, 자유무역협정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완전 통합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통합 유형이 더 강건해지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된다고. 자, 그러면 자유무역협정, 이건 뭘 얘기하느냐? 영내국 간의 관세를 없애겠다라는 얘기라고. 즉 협정을 맺은 국가들 간에서 무역을 함에 있어서는 관세 없이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이야. 대표적인 예로서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이 단체가 대표적인 FTA,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그 단체에 해당이 되고 있다고. 나프타 같은 경우에는 밑에 좀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 관세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무역협정은 당연히 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있느냐? 역외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지금 뭐가 맺어져 있느냐면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져 있다고. FTA가 맺어져 있다고. 그런데 우리하고 미국 간에 조금 더 진전이 되어서 관세 동맹을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하고 미국 간에 무역 거래에 있어 가지고 관세를 없앤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 거래함에 있어 가지고 관세를 동일하게 매기겠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자동차를 우리가 수입함에 있어 가지고 5%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우리하고 미국하고 관세 동맹이 맺어져 있으면 일본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될 때도 우리랑 똑같이 5%의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이게 관세 동맹이라고. 자, 이 관세 동맹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메르코수르라는 게 있다. 메르코수르는 남미 국가들 간에 맺어진 경제 협력체라고. 그럼 우리말로 번역하면 남미 공동시장 뭐 이렇게 된다고. 이 영어가 뭐의 약자예요? 나도 몰라. 선생님 영어 연락 못 하시네요? 영어가 아니야. 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어떤 언어를 쓰느냐면 에스파냐를 쓰고 있거든. 이거 에스파냐야, 에스파냐. 그래서 나도 정확히 뭐의 약자인지는 잘 모르겠다. 자,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남미 공동시장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 공동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에서 행해지는 것들은 당연히 하는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영내국 협정을 맺은 국가 간의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생산 요소라고 하면은 자본이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산 요소거든. 어차피 상품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자유무역협정 여기서 이미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상품뿐만 아니라 자본이라든지 노동력도 마음대로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공동시장이다. 자, 이 공동시장에는 그 사례로서 뭐가 있냐면은 CACM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야.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물어보니까 CACM 같은 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자, 그다음 완전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있는 이 세 가지가 당연히 다 행해지는 거고, 거기다 플러스 단일 통화를 쓴다. 똑같은 돈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통합, 경제적,
완전 통합을 이루는 그 단체를 완전 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대표적인 완전 통합의 사례로는 세계적으로 한 개가 있다고. 뭐가 있느냐? EU. EU에서는 단일 통화를 쓰고 있지, 그지? 물론 밑에 가면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은 모든 EU 국가가 단일 통화를 쓰는 건 아닌데, 가입되어 있는 상당한 나라들이 유로화라고 하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똑같은 경제 정책을 수립해서 따르고 있는 거고, 초국가적인 국가를 초월한 그런 기구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 단체가 EU에 해당이 되고 있다. 그거 뭐 별 어려운 거 없지, 그지? 그래서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통합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 결합 정도가 더 강해진다라고 보면 되고, 그 사례로서 쭉 저기 적혀 있는데 그 사례로서 주로 이제 물어보는 거는 이거야. 나프타. 나프타는 자유무역협정. 해석하면 북아메리카 FTA야.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이 사례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완전 통합의 사례. 뭐 이거는 뭐 얘기 안 해도 니네들이 잘 알 거야. EU 이런 것들은 꼭 봐두길 바라고. 메르코수르 같은 경우에는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뭐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그랬냐면 남미 공동시장이야. 남미 공동시장인데 이 유형에 보면 공동시장 형태가 아니라 관세동맹이지. 헷갈리게 딱 돼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사설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뭐 교육청 모의고사라든지 평가원에서는 뭐 이렇게 치사하게 이렇게까지 물어보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치사한 짓을 하는 단체가 아니잖아, 그쪽, 그지? 이 메르코수르는 왜 남미 공동시장이라는 이 명칭을 쓰고 있는데 관세 동맹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면은 원래 이제 협정을 맺은 그 목표는 지향하고자 하는 바로 공동시장을 지향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아직까지 공동시장 단계까지는 못 올라간 거야. 관세 동맹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렇게만 봐주면 돼. 그다음 뭐 CA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안 물어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 정도만 알면은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내려서 주요 경제 협력체들 보자. 4개를 살펴볼 거야. 나프타. 위에 나왔지? 공동시장에. 공동시장이 아니지. 자유무역협정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나프타라는 게 있고, 아세안. 들어는 봤을 거야. 뭐 번역하자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 APEC이라는 것도 있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그다음 EU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다. 자, 먼저 나프타라고 하는 이 단체, 북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 이 단체는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이 3개국이 있다. 3개국. 자, 이 국가들 물론 뭐 APEC이라든지 EU라든지 뭐 21개국, 27개국 이거 어떻게 다 알겠니, 그지?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모든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를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한 이 정도의 국가가 회원국으로 등록이 돼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 요거는 알아야 돼. 나프타 3개국은 어떤 나라가 가입되어 있느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3개국이 가입되어 있다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3개 나라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게 나프타다. 자, 이 3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멕시코에 있는 노동 집약적인 인건비가 저렴한 이런 걸 활용해서 무슨 조립을 한다든지 또는 섬유 같은 이런 공업을 한다든지 이런 공장들이 모여 있는 이걸 마킬라도라라고 하는데, 이 마킬라도라가 나프타가 결성되면서 아주 빠르게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었다. 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에서 인건비가 제일 저렴한 나라는 당연히 이제 멕시코겠지, 그지? 그리고 멕시코하고 국경을 접해 있는 나라는 미국이 되는 거야. 미국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공장들이 어디로 많이 이전해 갔느냐 하면 멕시코 쪽으로 이전을 해 간 거야. 그러면서 멕시코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해 가지고 만든 상품을 다시 미국으로 파는 거야. 국경을 넘으면 관세가 부과되어야 되지만 이 나라들 간에는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 그럼 상품 가격은 당연히 낮아질 거고,
인건비가 적게 들었으니까 상품 가격이 낮으니까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하겠지. 더 많이 팔리겠지. 그지? 자, 그러면서 마킬라도라가 성장하는 그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이 마킬라도라는 멕시코하고 미국하고의 그 국경선 있는 그 부분에 있는 그 공업단지, 산업단지를 마킬라도라라고 부르고 있다. 특히 이제 미국 그러면 전통적으로 어떤 공업이 발달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동차로 유명하지. 포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명하잖아. 그지? 그런데 자동차를 조립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거든. 미국 인건비는 비싸잖아. 그런데 상대적으로 멕시코 인건비는 저렴하잖아.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자동차 공장들이 멕시코로 대거 이전해가면서 멕시코 쪽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들 조립해서 다시 미국으로 파는 거지. 자, 그리고 이 나프타가 결성되면서 멕시코의 자동차 공업 생산액이 또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고. 우리나라도 미국으로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고 있지, 그지?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되면 국경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미국에다 공장을 세우면 되는데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잖아. 땅값도 비싸잖아. 그래서 어디다 공장을 세우느냐?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는 거지. 그럼 멕시코에서 저렴한 인건비로 활용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팔 때는 어디로 파느냐? 미국으로 팔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넘을 때는 FTA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 것이 이게. 자, 그다음에 원래 명칭은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었는데 최근에 뭐로 개정됐냐면 USMCA라고 미국,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의 약자겠지, 그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냥 뭐 이름이 바뀌었다 정도로만 그렇게만 뭐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 국가,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 협력체 이게 이제 아세안인데 총 가입되어 있는 국은 10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나라들, 뭐 대표적인 나라가 뭐 베트남이라든지 타이라든지 그다음 우선 캄보디아라든지 뭐 미얀마라든지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제 말레이 반도 쪽에 있는 말레이시아, 그다음 뭐 싱가포르, 그다음 그 밑에 섬나라들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브루나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총 10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그 경제 협력체가 이 아세안이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의 특징은 이게 상호 보완성이 낮다. 경제협력체를 맺었으면 이 경제협력체가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보자면 뭐 최근에 좀 많이 개선되긴 개선되었어. 근데 어떻게 보자면 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단체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아세안을 들 수 있다. 제대로 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는 이제 EU를 들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런데 왜 이게 제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경제협력체를 만들었으면 서로 이제 상호 보완성이 이제 맞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자본을 댈게, 너는 기술을 대라, 너는 노동력을 대라, 너는 자원을 대라. 이러면 얼마나 운영이 잘 되겠니? 근데 이 아세안 동남아시아 이 국가들은 대부분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 국가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부 다 내세우는 게 뭘 내세우냐면은 저렴한 인건비를 내세워. 전부 다 노동집약적 공업이야. 거기다가 광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또 높아. 그러니까 똑같이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광산물 이런 걸 판매하려고 하니까 상품이 비슷한 거야. 그럼 서로 협력이 아니라 서로 경쟁 체제가 돼버리지 이게. 거기다가 수출하는 지역이 또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또 수출하는 지역도 또 겹친다고. 그러다 보니 협력보다는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물론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했어.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 협력체가 아세안이다라고 보면 돼. 자, 그다음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여기는 총 21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그리고 태평양을 끼고 있는 나라들, 뭐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다음 뭐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대거 가입되어 있는 그 경제협력체가 APEC라고 하는 경제협력체다. 자, 이건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다.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이 국민소득 GDP
예, 1등 국가 미국, 2등 국가 중국, 3등 국가 일본, 1, 2, 3등 국가가 다 들어와 있어.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지. 우리나라도 한 12 정도쯤 된다고. 그래서 이런 강대국들이 아주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대거 가입되어 있는 세계에서 최대로 경제력이 강한 그 가입체, 그 단체가 APEC이다. 자,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보면은 아메리카 지역에 해당되는 미국이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들어가 있고 태평양을 끼고 있으니까 그다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도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본다 그러면은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는 나라들, 그다음에 저기 영어를 쓰고 있는 그런 나라들, 이런 나라. 또 종교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유교라든지 불교를 믿고 있는 그런 나라, 그다음에 저건 뭐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는 나라. 그래서 문화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이런 국가들이 많이 대거 들어와 있는 그런 가입체다라는 거고, 이게 제일 큰 특징이지. 결속력이 약하다, 강제성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경제 협력체를 만들었으면 어떤 좋은 안건을 내겠지, 그지? 자유무역을 하자라든지, 우리 뭐 관세를 좀 낮추자든지 이런 좋은 안건을 낸다고. 그 좋은 안건을 냈으면은 그게 만약에 채택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들이 그걸 지켜야지.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강제성이 없어, 구속력이 없어. 그 에이펙 회의 한다면서 우리나라 부산에서도 한번 열렸잖아요, 그지? 에이펙 회의 한다고 하면서 이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얘기는 다 해. 뭐 관세 낮추고 뭐 무역량 증가시키고 뭐 좋은 얘기다. 그러면서 박수 치고 난리야.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서고 나서는 채택된 안건을 지키든 말든 그거는 상관없어. 아무 구속력이 없어. 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친목단체, 친목단체. 그냥 좋은 얘기하고 박수 치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떤 규정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그걸 지켜야 될 그런 의무 규정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박수 치고 끝나는 그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결속력이 상당히 약한 단체, 그게 APEC이다. 자, 그 다음 EU, 뭐 얘네들 잘 알고 있는 단체지, 그지? 자, 유럽연합인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경제협력체 중에서는 회원국 수가 제일 많다. 총 27개국. 최근에 영국이 탈퇴를 했잖아, 그지? 그래서 영국이 탈퇴하기 전에는 28개국이었는데 영국이 탈퇴하면서 27개국이고 한 개국가 줄어들었어. 자,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는 경제협력체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영국이 탈퇴를 했다라는 거. 자, 유럽을 크게 이제 세 개 유럽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냐면은 서부 유럽. 여기에 이제 독일이니 영국이니 뭐 이런 잘 사는 나라들, 아주 선진국인 나라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 그다음 남부 유럽. 서부 유럽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뭐 선진국들이 대거 또 들어있지. 여기 보면 뭐 이탈리아라든지 뭐 에스파냐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다고. 그다음 동부 유럽. 옛날 공산권에 해당되는 그런 국가들이지. 뭐 체코라든지, 그다음 무슨 뭐 불가리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동부 유럽에 이제 들어가 있다고. 처음에는 이제 서부 유럽 중심이었다가 남부 유럽까지 들어오면서 EU가 이제 형성이 되고, EU가 형성된 초창기 때는 동부 유럽 국가들은 거의 가입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동부 유럽 국가들도 대거 들어와 있다고, 지금 현재는. 그래서 27개국까지 이렇게 늘어나 있는데, 잘 살고 있는 선진국이라서 EU 회원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이 있어. 이거 정리를 잘해야 돼. 이걸. 자, 어떤 나라냐?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자, 이 나라들은 딱 국가 명칭만 듣더라도 좀 사는 나라야 라는 느낌이 들잖아. 그지? 근데 이 세 나라는 EU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 얘네들끼리 지네들 세 국가만 모여서 뭘 했느냐 하면은 FTA를 맺었다. EU에는 가입이 안 돼 있는 나라야. 지네들끼리 따로 노는 나라지. 외롭지. 쓸쓸하지. 얼마나 춥겠니.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 추운 나라구나. 추운 나라.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는 추운 나라구나. 얼음,
아이스, 눈, 스노우, 아이스, 스노우 이렇게 외우면 돼. 자, 아이스, 스노우, 아이스, 스노우,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이 세 개국은 EU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물론 영국도 가입 안 되어 있지만 영국은 원래 가입했던 나라야. 최근에 탈퇴를 해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러시아는 가입이 안 돼 있어. 러시아는 가입이 안 돼 있고, 그리고 터키는 엄격히 얘기하면 이거는 유럽이 아니야. 아시아 쪽이지. 예. 근데 터키가 EU에 가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인해서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뭐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EU에서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고. 그래서 러브콜은 계속 보내고 있는데 EU에서 계속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 터키 얘네들도 가입이 안 돼 있는 나라고 많이 시험에 물어보는 거는 이 세 나라예요. 이 세 나라. 아이스, 스노우, 얼음과 눈에 덮여 있는 나라,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이 세 나라가 EU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바로 나와 있는데 EU 국가는 유로화 단일 통화를 쓰고 있는데 모든 EU 국가들이 단일 통화를 쓰는 게 아니라고. 주로 어떤 나라들이 단일 통화를 쓰느냐 하면은 유로화를 쓰느냐 하면은 좀 이제 선진국에 해당되고 있는 남부 유럽 국가라든지 서부 유럽에 속해 있는 이런 국가들은 주로 이제 유로화를 많이 써. 근데 동부 유럽은 아직까지 경제적 격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쓰면은 국내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남부 유럽, 서부 유럽은 대부분 쓰고 있고 동부 유럽은 대부분 안 쓴다. 일단 큰 맥락은 이렇게 보면 돼. 자,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는 대부분 북서부 유럽에 해당되는 이런 나라들, 뭐 남부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들이 쓰고 있다. 그런데 잘 사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를 쓰지 않는 나라. 역시 시험에 잘 물어봐. 자, 어떤 나라냐? 영국. 물론 영국은 지금 현재는 EU 국가가 아니지, 그지? 근데 EU에 가입되어 있을 당시에도 유로화를 안 썼다고. 그 다음에 덴마크, 스웨덴 이 세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서부 유럽이라든지 남부 유럽 국가들 이 나라들이 대부분 유로화를 쓰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유로화를 안 쓰는 나라 세 나라 꼭 기억해야 돼. 시험에 잘 나온다. 자, 유로화를 안 쓰면서 지네들끼리 신나게 춤추고 있어. 자, 앞글자 따면 어떻게 되니? 영 댄스. 자, 영국, 덴마크, 스웨덴이야. 스위스 아니야. 스위스는 EU 가입 자체가 안 돼 있어. 영 댄서, 영국, 덴마크, 스웨덴. 자, 이 세 나라는 유로화를 쓰지 않고 있다. 그다음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 동부 유럽 국가들이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데 동부 유럽 국가 중에서 또 유로화를 또 쓰는 나라들이 있어. 그게 어떤 나라냐면은 발트 3국. 여기 보면 이 바다가 이제 발트해라는 바다인데 이 발트해를 끼고 있는 세 나라를 발트 3국이라고 그래. 어떤 나라가 있느냐면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나는 편의상 얘네들 앞글자를 따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에라리 3국이라고 불러. 원래 정식 명칭은 발트 3국이야. 편의상 내가 만들어낸 말이야. 에라리 3국. 이 나라들이 유로화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슬로 투국이 있어. 슬로 투국 뭐냐? 슬로로 시작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다고.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이 나라들도 동부 유럽 국가지만 유로화를 쓰고 있다고. 자, 어떤 나라가 유로화를 쓰는지, 어떤 나라가 유로화를 쓰지 않는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시험에 나오는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동부 유럽 국가들 중에서 유로화를 쓰고 있는 국가는 지금까지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래서 동부 유럽은 대부분 안 쓴다라고 정리하면 돼. 서부 유럽, 남부 유럽은 대부분 쓰는데 유로화를 쓰는데 안 쓰는 나라가 세 나라 있다.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걸 기억해야 돼. 영댄스, 영국, 덴마크, 스웨덴 이 세 나라는 유로화를 쓰지 않는다. 자,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참고로 하고 요거 영국, 덴마크, 스웨덴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라. 자,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자. 자, 나프타 회원국이 세 나라가 있지, 그지? 미국, 캐나다, 멕시코. 1990년 이건 나프타 결성되기 이전이야. 근데 1994년에 나프타가 결성이 되거든. 자, 2015년 이 얘네들 간에
무역액이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라는 거야. 자, 미국하고 캐나다 간에 무역이 지금 258 그리고 326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 그리고 멕시코하고는 63, 68이 왔다 갔다 했고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5, 2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나프타가 결성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국가들 간에 무역액이 다 증가했어. 당연히 관세를 철폐했으니까 상품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거래량은 당연히 늘어났겠지, 그지? 자, 그런데 어떤 국가하고의 무역량이 늘어났는가를 보자고. 미국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250, 320이었는데 600, 561이 됐다, 그지? 그럼 대략 한 2배 정도쯤, 2배에서 한 3배 정도, 2~3배 정도가 늘어났다고. 자, 그 다음에 캐나다하고 멕시코 간에는 5하고 2인데 49하고 20이 되었으니까 대략 몇 배 정도 늘었나? 대략 10배 정도 늘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미국하고 멕시코 간에는 63, 68 이랬는데 얼마가 됐느냐? 646, 488. 역시 10배 가량 이렇게 늘었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 국가들, 세 국가들 중에서 나프타가 결성되면서 무역액 증가율이 제일 높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제일 높은 나라는 멕시코지. 멕시코가 미국, 캐나다보다도 얘네들 간에 상호 보완성을 유지하기 상당히 좋지. 인건비가 얘는 저렴해 상대적으로. 미국하고 멕시코는 미국하고 캐나다는 선진국이지. 인건비가 비싼데 멕시코는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로 활용한 노동집약적인 조립형공업 이런 것들이 대거 유치가 되면서 멕시코의 무역액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본다면 이런 형태로 이제 낼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되겠지. 가국가, 나국가, 다국가. 여기도 마찬가지 가나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단 가나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중 하나에 이래 가지고 내는 거야 이게. 자, 이랬을 때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일단 무역액이 제일 많은 나라는 미국이겠지. 그지? 그래서 90년대도 무역액이 제일 많아, 미국이. 자, 지금도 무역액이 제일 많아. 무역액이 제일 많은 나라를 미국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미국하고의 무역액 증가율이 높은 나라가 어디냐? 그게 멕시코가 되겠지. 자, 캐나다는 대략 2배 정도 늘었지만 미국하고 멕시코하고의 거래액은 10배 가량 늘었다고. 그래서 무역액 증가율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다. 무역액이 제일 많은 나라는 미국이다. 남아있는 찌끄레기는 캐나다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주요 경제 협력체들 간의 무역액을 보는데 EU, 나프타, 아세안, 메르코수르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역내 무역, 역외 무역 이렇게 돼 있다고. 역내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EU에서 역내 무역액이라고 하면 EU에 가입되어 있는 27개국 간에 서로 무역하는 이걸 역내 무역이라고 그러고 그 외에 EU 회원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하고 무역하는 것을 역외 무역이라고 한다고. 자, 일단 어떤 단체가 무역액이 많으냐라고 하면은 선진국들이 대거 들어와 있는 국가들이 무역액이 많겠지. 그래서 유럽 국가들, EU 국가하고 그리고 나프타, 미국, 캐나다 들어와 있는 EU하고 나프타가 전체적인 무역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아세안하고 메르코스는 저개발 국가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무역액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이렇게 일단 구분해 주면 되고 EU하고 나프타하고를 이제 구분하는 기준은 EU는 회원국이 27개국이야. 얼마나 많니? 그러면 지네들 간에 거래하는 무역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겠지 이게. 그런데 나프타는 있잖아, 그지? 회원국 수가 3개밖에 없어. 지네들끼리 무역해봤자 얼마나 하겠니 이게? 그 EU하고 나프타를 구분하는 것은 역내 무역액의 비중이 높은 게 EU다. 역내 무역액 비중이 낮은 게 나프타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EU는 역내 무역, 역외 무역보다 역내 무역이 훨씬 더 많다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나프타는 역내 무역보다는 역외 무역의 비중이 높지.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면 된다.
다시. EU, 나프타, 그리고 아세안, 메르코스르 뭐 이런 단체들이 쭉 나와가지고 가, 나, 다 주면서 가, 다 단체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러면 일단 무역액이 많은 거를 EU하고 나프타라고 하라고. 그리고 무역액 적은 거는 메르코스르나 또는 아세안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EU하고 나프타를 구분하는 기준은 상대적으로 역내 무역의 비중이 높으면 EU, 역내 무역의 비중이 낮으면 나프타 이렇게 구분해주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뭐 유로화 사용하는 나라들이 쭉 나와 있는데 뭐 앞에서 쭉 얘기를 했다고. 서부 유럽, 남부 유럽들은 주로 유로화를 쓰고 있고 동부 유럽은 유로화를 쓰지 않는다. 그런데 서부 유럽, 남부 유럽 잘 사는 이 선진국 국가 중에서 유로화를 쓰지 않는 나라 세 나라, 이거는 꼭 기억해 둬야 된다. 영댄스, 영국, 덴마크, 스웨덴. 자, 그래서 영국, 물론 지금은 탈퇴해서 덴마크, 영국, 덴마크, 스웨덴 요 세 나라는 유로화를 쓰지 않는 나라다. 자, 그러면 실제 뭐 외울 만한 거는 EU에서 EU에 미가입돼 있는 국가들, 추운 나라 아이스 스노우,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예, 그 다음에 유로화를 쓰지 않는 나라 영댄스, 영국, 덴마크, 스웨덴 뭐 요 정도. 그리고 각 단체들 간에 나프타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 수를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나프타는 3개국, 아세안은 10개국, 그럼 APEC은 21개국, EU가 제일 많아서 27개국, 영국이 포함되면 28개국 이렇게 된다라는 게. 자, 그러면 정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고 실제 공부할 양은 얼마 안 될 거야. 확률은 50%. 자, 정리를 잘 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